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어쨌건 기는 기고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학자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짧고 굵게 빠르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도입을 하기 전에 김상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글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데요. 사실 차이를 적대적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건설적 협동이 되게 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믿음이다 이건데, 사실 제가 이 원고를 교육 트렌드라는 2025년 교육 트렌드 에듀니티에서 쓴 책에서 사실 제가 한 챕터를 좀 쓴 부분이 있었는데 좀 급히 발제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가지고 지금 이 토론에 맞게 제가 발제를 좀 했습니다. 그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유보 통합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유보가 갈등을 접고 또 같이 함께 같이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전체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협동하기 굉장히 어렵고 계속 대립과 갈등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 시작돼서 유보 통합에 대한 초창기 기대가 되게 많았고, 또 만호수 초등취학 철회 이후에 유보 통합에 대한 정책 과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유보 통합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적 촉구 통과했을 때도 사실 어린이집 쪽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걸로 봤고요. 사실 유치원 쪽은 되게 좀 이제 적극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나서 실제로 보니까 진행 사항이 제가 보기엔 어린이집에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 대한 지적들을 오늘 좀 우리는 소극적이었고 어린이집에 지적이 사실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시사점을 주는데, 이제 유보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보수 정부에서 쓴 용어입니다. 유보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를 시작했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라는 용어보다는 유보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또 뭐 누리과정 정책도 사실 유보통합 정책이고요. 사실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지난 한 2, 3천여 년 동안에 유보통합 정책을 계속 해왔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누리과정 정책도 그랬고, 사실 유아학교 정책은 그 당시에는 유치원들이 더 많이 요구를 했었지만, 지금은 또 영유아학교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유보통합 정책들이 있는데, 참 유보통합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처음에는 3~5세 유아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중복 관리되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적인 지원의 격차,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시작된 정책들이고요. 근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사실 유아학교 정책에서 시작했고, 지금껏 일부 실현돼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정책이 시행되어 왔었고요. 또 처음에는 3~5세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지 간에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격차 없이 지원하자는 정책으로 시작됐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교육과 보육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된다라고는 정책 아이디어가 지지를 받아서 지금 뭐 스웨덴이나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타이완 등의 국가들이 교육부로 통합된 상태입니다. 됐고, 사실 이런 나라들은 벌써 이미 한 10년 전 이전에 벌써 통합을 했고요. 우리는 사실 10년 전쯤에 누리과정으로 사실 교육과정적 통합을 좀 이루었었던 거였고, 또 재정적인 차원에서 통합을 했었던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10년 정도 이후의 어떤 텀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보통합 정책이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교육과 보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보육과 유아교육의 제도 정비를 통해서 미래 유아교육과 돌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다 라고 그동안의 정책들은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결국에는 통합하자는 것이고 유보통합을 잘해보자라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잖아요. 한강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가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 또 아름다울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에서 사실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는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걸 전면 폐기해야 되냐, 전면 수정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고 과연 될까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모두 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요, 제가 이제 챗 GPT에다 넣은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취학 전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의 그림인데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유보 통합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유보 통합의 문제점이 좀 많은 지점에 대해 특히 재원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큰데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이것들을 지금 멈춰야 되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재작년에 사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장애 영유 어린이집 중심으로 사실 차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그때 전문가 어느 교수님께서 유보 통합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대문이 없어요. 그래서 대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문을 빨간색으로 칠해야 될지 파란색으로 칠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단 그 대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유보 통합은 그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 안에 유아교육이 먼저냐 보육이 먼저냐 아니면 이념적으로 정당이나 이념적 색깔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교사냐 부모냐 이런 부분보다는 결국에 이런 것으로 갈등을 빚기보다는 사실 지금 영유아를 위한 평등한 교육과 돌봄 또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과 돌봄의 민주주의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거를 함께 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아직 저희는 대문을 못 만들었어요.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보 통합은 바로 이런 접근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 유보 통합 정책 경과와 현황을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떻게 되었고 현황이 어떠냐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 110대 국정과제에서 유보 통합 정책이 사실은 쿠킹이 되었고 원래 사실은 민주당에서 먼저 더 유보 통합 정책을 더 추진했었던 것이고 사실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유보 통합 정책이 이제 국정과제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이제 국가 책임 교육의 확대 방안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23년도 그 22년도에 이제 인수위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안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23년도에 왜 안 나오냐 하다가 유보 통합 추진 방안이라고 처음으로 2023년 1월 30일에 처음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방안인데요. 그러면서 자문단도 만들고 추진단도 만들고 추진위원회도 만들면서 사실 정책 연구들을 막 시작하기도 했고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이 연구들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이게 사자 공동 선언도 만들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23년도에는 이제 계속해서 일원화 방안, 실천 방안, 이행과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부조직법부터 통과시키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23년도 12월에 행안위 공청회 때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사실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재정의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보 통합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조직법부터 통과하면 안 된다고 제가 사실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조금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만들어진 게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 솔직히 안을 낸다고 난다고 했지만 유보통합도 왜 없냐 어쩌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뭔가 재원에 대한 이야기나 구체적 방향성이 없이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 6월 27일 날 24년도에 발표가 됐고 앞으로 계획은 24년도 그러니까 이미 지났죠. 말에 사실 유보통합의 이제 정부조직법을 중앙단위에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유보통합의 지방이관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깜깜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서